안녕하세요. 사회입니다. 사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우리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그 헌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15에서 16차시 두 차시를 한꺼번에 진행을 할 거고 교과서는 134, 135, 136, 137, 138, 139까지. 와, 길다. 자, 134부터 139쪽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학원 시간표를 보던 선우는 늦은 밤에는 학원 수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왜 그런지 궁금해졌어요. 엄마와 선우의 대화를 살펴보고 헌법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 학원은 왜 밤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대답하시죠.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볼래? 어머니의 말투로 딱 적당하죠. 학원이 그렇게 늦게 끝나면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쉴 수 있는 시간과 잠잘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것 같아요. 헌법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단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학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란다. 늦게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가 있군요. 그렇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란다. 엄마와 아들의 대화로 딱 적당한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라는 게 나왔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 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을 심판을 합니다. 다음 신문을 읽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헌법재판소 간다. 주인공이 위험합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근데 갑자기 12시가 됐더니 갑자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임의 이용이 제한돼요. 띠리리 눈물이 나죠. 얘는 마스크도 썼는데 눈물도 나죠.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클릭 누르고 이제 나가야 되겠죠.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려고 여기 나오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려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청소년이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어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것이고 셧다운제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건 이런 걸 판단해 주는 곳이에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토론을 하여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판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신문의 내용 기사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 게임 셧다운제가 있는데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6시까지는 게임을 못한다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죠. 부딪히고 있어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두 개가 이제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터넷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것의 긍정적인 결과는 뭐가 있나요? 인터넷 게임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할 수 없어서 빨리 자게 됩니다. 빨리 자게 되는, 그죠. 그런 결과가 있죠. 부정적인 결과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불안증이 떨고 중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중독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우리 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셧다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셧다운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잠을 푹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쵸? 마찬가지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뭐 게임 중독으로부터 여기 잠깐만요. 다른 의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 결과를 아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게임을 못하게 돼서 불안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들이.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청소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반대의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야, 내가 얘기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반대하는 것의 긍정적인 결과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학교에 학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아,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 게임으로 인한 중독 혹은 욕을 많이 배워서 신고를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중독이 될 수 있고 욕을 많이 해서 신고를 당할 수 있어요. 아, 예, 자, 두 번째 친구.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긍정적인 결과는 게임 중독으로부터 아니야. 저기 긍정적인 반대하는 것은 게임을 맘껏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자유를 뭐 청소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내용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기 게임에서 욕을 배워 신고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자, 대안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넷 셧다운제 대안으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 자체에서 인터넷 게임량을 줄여가지고 많이 못 플레이하게 하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총량을 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언제든지 게임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는 뭐가 있을까요? 게임을 일정량만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중독될 것 같아요. 아, 화가 난다. 막 이제 일정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친구는 대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안 약간 총량제 인터넷 게임 총량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뭐 2시간,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게 뭐 12시든 새벽 2시든 이건 막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고 싶은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점은 뭐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뭐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는 스트레스를 푼다. 뭐 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판결을 내려보자.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제를 셧다운제를 찬성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한 18명 정도가 이제 셧다운제를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셧다운 제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까닭은 뭐 뻔하죠. 까닭은 청소년의 건강에 뭐 정신 건강이든 뭐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성장할 뭐 이런 얘기. 까닭 여러 가지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시행에 어떤 판결을 실제로 내렸을까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재판의 결과 공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고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유권이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으로 뭐래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있어요. 9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생겼어요. 재판관이죠. 재판관님이 있어요. 우리 반에서 내린 판결하고 실제 판결은 일치했습니다. 이처럼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 누구나 그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에서 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 나면 개정되거나 폐지가 될 수 있죠. 이처럼 헌법은 개인의 가진 인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법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례를 더 찾아봅시다 나와 있는데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제시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려고 이름을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어요. 단 범죄를 숨기거나 자신의 의무를 피하려는 등 나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땡땡땡 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씨고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자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출한 개명 신청을 허락했어요. 법원은 현재 땡땡땡 씨가 이름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땡땡땡 씨가 제출한 개명 허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폭력행위로 법의 처벌을 한번 받았었나 봐요.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은 허가하지만 범죄를 계획하거나 은폐하는 것 같이 불순한 목적, 나쁜 목적이 있으면 개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컴퓨터를 한번 보면서 우리 뭐 같이 볼 거냐면 헌법재판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인터넷이 뭐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무엇인지 한번 컴퓨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은 화면을 보고 있죠. 화면을 보고 네이버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선생님은 제일 먼저 뭘 볼 거냐면 헌법재판소를 검색해 볼게요. 헌법재판소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를 나무위키가 요즘에 잘 돼 있더라고. 나무위키에서 보면은 나무위키에서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건지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는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위헌이라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봐주는 거고, 탄핵의 심판. 여러분 탄핵이 뭔지 알지? 탄핵.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합니다. 정당의 해상 심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빨간당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아무튼 그게 우리도 여러 가지 당이 있잖아요. 그 당을 해산할 수 있는데 그걸 심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이제 여기 이걸 중요해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이 구성하며 재판관은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리고 뭐 그 정도 확인을 하면 되고 지금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겠죠, 당연히. 서울에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내용은 되게 어려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볼 것은 어떤 거냐면 인터넷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 제도.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장시간의 게임을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 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고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정 시간이 이거 맞아요? 아, 여기 있구나. 2011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했으며 청소년보호법 26조에 포함됐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 제도를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섰지만 게임은 사회 악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에 밀려서 도입됐다. 게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몰입하는 것은 안 좋죠. 그렇죠?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그 이거 말고 나무 위키에 보면 조금 더 내용이 많던데 잠깐만요.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여기다. 자, 여기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청소년보호법 26조에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한다.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 회사죠.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나왔는데 뭐 부모님 아이디로 들어가면 되니까 뭐 이건 크게 뭐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대한민국의 제도이고요. 컴퓨터에 과몰입을 해서 플레이에 제한을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4년생들부터 16세 이상이므로 2005년생까지 적용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또 된대. 그래서 적용을 유예했어. 너무 웃기지. 컴퓨터 게임만 안 되는 거야. 컴퓨터 게임만. 되게 웃긴. 여기 보면은 게임 셧다운제에 나와있고 특히 심야에 청소년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은 신데렐라법이라고 부르고 있대. 신데렐라법. 12시가 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누가 반발했겠어요? 청소년층과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겠죠. 왜냐면 이걸로 이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들은 자유가 침해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세 미만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요. 명분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에요. 왜냐면 안 자고 계속 게임만 한다 이거지. 근데 이거 때문에 학원의 야간 교습도 아까 그 교과서에 나왔잖아. 밤에 학원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 나머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 이거 여기 나왔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걸 심판을 했어요. 뭐 언제 했냐면 2014년 4월 24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이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7명이 합헌이라고 했고 2명은 위헌이라고 했어. 이 2명은 청소년에 되게 칭찬을 받았겠네. 그치? 뭐 게이머들의 반발도 거세다라고 나와 있고
기사 인용문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명시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의 주 수요층은 10대가 아니에요. 그쵸? 게임을 돈 주고 사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른들인데. 여성가족부와 학부모 단체, 교육계 클린한 게임 환경을 원하는 게이머 등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되게 웃겨.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이 게임 산업을 선한 사업으로 그럼 지금까지 악한 산업이었다는 얘기야? 게이머들과 게임 개발자들에게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았겠는데, 그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어떻게 생각될 수 있냐면 그런 발언은 게임 산업을 선한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게임 산업이 지금까지 선한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게임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 셧다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겠습니다. 뿅! 아무튼 이 헌법이라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주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약간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던 거냐면은 셧다운제가 위헌이에요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은 그게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인권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야. 그게 인권을 너네들 막 꺾고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헌법은 법률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지 안 침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녕.